네, 우리 서정혁 변호사가 12개의 돌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돌이라고 소개하고 나가셨는데 이수정, 크리스탈리 이수정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돌이 돼가지고 기다리시면서 들으셨는데 네, 네, 어떠세요? 네. 너무 재밌어서 예. 제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냥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졸지에 12개의 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별명이 크리스탈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이름이 이제 제가 수정동에서 태어났다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수정이라고 지어가지고. 수정도 부산 수정동? 네, 부산 수정동. 아, 부산 수정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진짜 뭐 그냥 크리스탈 맞죠, 뭐. 예, 아.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정치권 입문을 막 하실 때 저희들이 한번 모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오늘 한 2, 3주 만에 모시는 건데 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 안 좋은데요. 아니 지금 좋아지셔요. 그래요? 좋아 보여요. 상태 아주 나쁩니다. 정치 체질이신 것 같아. 아니에요. 예, 뭐 새벽마다 이제 인사 시작했고요. 아침 예. 7시에 출근 객들에게 이제 광교역에서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이 좀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 선거운동만큼 좋은 다이어트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일찍 일어나야지, 많이 걸어야지, 진짜 예. 힘듭니다. 네. 예, 수원에서 이렇게 또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스토킹이란 책을 지금 출간하셨는데 네. 내일 오후 3시에 교보문고 광교점에서 출판 기념 사인회를 하십니까? 이 책을? 네. 그 뭐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준비하던 신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신간이 이제 보통 신간을 2월 달에 많이 내시거든요. 교수들이 예. 신학기 되기 전에. 그러네요. 2월 달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출판사에서 뭐 어차피 낼 거면 12월 달에 협조해 주겠다 하셔서 출판사에서 교보문고를 예약을 해 주셔가지고 네. 일종의 뭐 그 책을 팔기 위한 행사입니다. 출판사 행사고요. 네. 저자 사인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3시부터 잠깐 동안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사인을 하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뭐 책을 판매하신 분들께 네. 일종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래요. 거죠. 네. 이게 광교점이 수원 광교? 네, 롯데 네. 그 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교점이 있고 또 광교점이 하나 교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원에는. 예. 그래서 롯데 몰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롯데 몰점으로. 네. 우리 이수정 12개 돌 중에 하나 이수정 교수를 보고 싶으시면 롯데몰 광교점 롯데몰 네, 교보문고로 교보문고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돼요. 네. 3시라고 그러셨죠? 네, 3시에 네. 있습니다. 가면 여러분 사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책 책을 사주시는 구매하시면 거니까. 권리로다가 저자를 시켜서 사인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이분이 그 정치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불려 나온 게 맞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출판 기념회다 준비하는데 이런 책 안 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발등을 찍고 있어요. 근데 뭐 계획했던 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예. 공저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지금 좀 나중에 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냥 아직까지는 1월 10일경인가 그 전까지는 네. 이제 생업과 연관된 일들은 후보자도 할 수가 있어요. 예비 네. 후보자들도. 네. 그러니까 교수가 책을 내는 건 생업이니까 그냥 일정대로 따라서 하자. 이래서 그냥 책이 나오는 겁니다. 제목은 스토킹 신인류의 범죄인데요. 스토킹에 관한 다양한 이제 그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했던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판결문 분석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뭐 외국의 이제 뭐 학술적인 자료들 스토커의 정신병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챕터도 있고요. 예. 또 피해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에 대한 그런 챕터도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챕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사사법제도가 변화해 와서 예. 이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까지 이행하게 됐는지 하는 설명도 마지막 챕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롯데몰로 오시라고 그러셨는데
롯데몰에 교보가 없다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엘포트 아이파크. 엘포트 맞습니다. 엘포트 아이파크입니다. 롯데몰 아니죠? 아, 네, 그게 롯데에서 하는 엘포트, 엘포트 엘이 아이파크. 롯데입니다. 예. 네. 엘포트 아이파크 교보문고 맞다고 합니다. 막 굉장히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선정님의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한 40년 정치평론 하면서 또 선거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책들을 많이 내는데 네. 이게 후보가 내는 책이니까 후원 의미에서 사줘야지 하는 책들은 되게 실패하고 그런 책 낸 후보들도 별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건 책이 읽을 가치가 있다 네, 네. 해서 정치인 또는 후원 겸한 출판 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책을 가져오면 한두 페이지는 보잖아요. 그럼요. 그 한두 네. 페이지 보다가 내려놓는 책이 아니라 재미있어서 끝까지 읽게 되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책을 쓴 사람은 다 되더라고요. 아, 뭐 안 돼도 일단은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정말 정석껏 저희가 쓴 책이고요. 이게 아카데믹한 거예요, 아니면? 네, 아카데믹한 겁니다. 그러면 네. 일반인들이 읽으면 좀 어려운가요? 아, 약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예.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이제 죄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일종의 인명피해 예비죄로서 이거는 꼭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장황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죄명은 낯설지만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뭐 연예인을 이제 그 추종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생활 침해를 무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범죄인데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뭐 팬심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 이런 아하. 것들도 저희 책에는 그게 스토킹 범죄다라고 틀림없이 정의돼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문제를 제기 안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외국 같으면 다 범죄에 해당되는 네, 일들을 신고하면 우리가 처벌받을 별 수 의식 없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거에 그 침입하여 네, 네. 밤에 자고 있는데 옆에 누워 있다가 검거된 그런 아이고. 이제 여성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다 심각한 범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 스토킹 피해 신고가 4배로 급증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범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스토킹을 당해도 네. 예컨대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로운 행위를 해도 미행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도 예.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경찰들은 기다려 보시라. 뭐 폭행이 일어날 때까지 상해가 일어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사건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 바로 기다리라고요? 네, 맞을 때까지 또는 죽거나 네.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 사실 진주에서 진주 방화 사건, 안인득 사건이 그렇죠. 예. 여고생을 계속 쫓아다니는 안인득을 여고생 보호자가 이제 계속 신고를 했는데 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그들이 모두 사망하고 여고생과 초등학교 여학생 그 가족이 이제 4명, 2명에서 4명 사망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막 흉기난동을 하는 그 사람을 뜯어 말리다가 할아버지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5분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의 1년 이상을 스토킹을 당하다가, 했는데 예. 문제는 신고를 하면 기껏해야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에 그 주는 벌금형밖에 나오지 하하, 않던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스토커 입장에서는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아하. 계속 괴롭히다가 예. 결국은 이제 저희가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책에 있습니다. 네, 네. 살인 사건의 3분의 1이 예. 사전에 스토킹 행위를 해요. 아하.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 미행도 하고 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어떤 시간대가 가장 보호받지를 못하는 시간대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사이의 살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스토킹을 살인의 예비 행위로 본다면 거의 만약에 사전에 미리 제재를 하면 네. 3분의 1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입법을 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꼭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남성들도 얼마든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 법은 꼭 그 필요했었다. 스토킹 범죄에는 전화 스토킹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이제 왜 막 문자 보내잖아요. 예. 그것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문자나 협박 문자를 보내실 시 네네. 정치인들이 그들을 고소하지 않아서일 뿐 사실은 만약에 이제 송사가 되면 이게 다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문자를 많이 봤는데 다행히 네. 스토킹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자 저를 어디를 봐서 스토킹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공포심을 느끼시지 않으면은 네.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문자들 중에 똑같은 문자라도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 괴롭힘이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가는 곳마다 꽃이 놓여 있다. 네네. 그러면은 꽃은 사실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꽃이 놓여 있는 장소를 그 누군가가 계속 미행하면서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건 사실 위협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겁니다. 비록 꽃을 놓는 행위라도. 그게 왜 큰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작은 그 징후들이 네, 맞습니다.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큰 범죄,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크고 극단적인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이 살인으로 가기 전에 스토킹과 같은 작은 범죄가 포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예방하면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다양한 종류의 응급조치라는 걸 두기 때문에 네. 응급히 사법제도가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스토커에게 전자 감시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해서 이번에 이제 왜 부산에 돌려치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가해자가 출소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의 접근 전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그러면은 사실은 피해자가 정보를 받으면 잠시 그 자리를 대피할 수 있죠.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입법 논의 중입니다. 우리 이수정 후보님 국회 들어가시면 진짜 할 일이 많으시죠. 네, 저는 입법이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고요. 그 빈틈을 채우는 거를 지난 25년 동안 제가 못한 거를 꼭 이제 그 마지막 저의 일하는 경력에 직접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도하는 겁니다. 이제 후보께서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입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정 입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없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법이 우리나라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빈틈이 많아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게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 방지법이나 또 경찰이 이제 그 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그게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법원의 허락을 받으려면 이미 범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 중에 전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바꾸는 정도의 수정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럼 후보님 그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그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만 집요하게 이렇게 헐뜯고 이런 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서 이것들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나요? 이것들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인 간의 그와 같은 행위를 사인 간이라면?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공인이시다 보니까 하는 쪽에서도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괴롭히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피해를 당하시는 측에서도 뭐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들로 지금 송사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나 아마 당하시는 분은 일단 사인이든 공인이든 괴로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두 분은 괴로우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 짓도 마음껏 하지 대응도 못하니까 더 괴로울 수가 뭐 있잖아요. 속이 아마 굉장히 아프실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어떤 전형적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사님을 괴롭히는 이제 내용 중에 네. 뭐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방송용이 아니라서 제가 지상파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네. 접대부 취급하는 이런 식의 그런 코멘트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신 적도 없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 보면 네. 아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죠. 네. 네. 그게 말씀하시니까 7년 전에 네, 네. 박근혜 대통령 그 가짜뉴스 괴담으로 공격받을 때도 네.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남성 같으면은 큰 문제도 안 될 것들이 네, 그냥 네. 무슨 대단한 뭐처럼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더군다나 뭐 있지도 않은 남녀 관계 이런 것들 네네. 비화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추문 수준인데 그거를 뭐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건 사실 굉장히 명예훼손이고 모욕죄인데 뭐 여하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래요. 방패막이 너무 많죠. 네. 그러면 공인 간에는 이게 스토킹 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개딸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공인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개딸들이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지그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는 뭐 문자 폭력도 하고 집중적으로 막 좌표도 찍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 범죄에 해당됩니까? 그거는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본인들이 하시는 행위가 이게 사실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괴롭힘을 주는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온라인 스토킹도 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를 모두 아하. 캡처해다가 증거로서 확보를 예. 한 다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지금 아이디 뒤에 숨어 있는 그 뭐 IP들 다 추적 가능합니다. 사이버 수사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개딸들한테 그 우리 이수정 후보의 스토킹 책을 꼭 읽어보라고 내가 권해야 되겠네. 아 그러시지 마시고요.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현장에 너무 감옥은 많이 안 가야지. 저 현장에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광교점에 많이 오시면 그래요? 안 됩니다. 귀찮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정치적 질문이 아니고 진짜 그 궁금한 질문이신 거예요. 네. 심한 의처증, 의부증도 스토킹인가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휴대폰 감시하고 뭐 행적 추적하고 이러다가 그게 지금 1년까지 징역도 줄 수 있어요, 이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이런 것들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그 행위를 문제 삼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으로다가 처벌을 하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관계에 좀 기반한, 약하군요. 네, 네. 관계에 기반한 이런 이제 반의사 불벌죄도 일종의 있고. 친고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거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시면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사건의 형태로 증거를 확보하셔서 그런 스토킹 범죄로 다 신고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수원정이죠? 네. 경기대학교 후문 쪽? 경기대학교 후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네, 경기대학교가 있는 수원정 이렇게 얘기하라고. 왜 후문이 어때서? 아, 근데 정문과 후문이 또 좀 이렇게 약간 어휘상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경기대학교가 있는 수원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정치권 들어오니까 문법이 많이 다르죠? 아, 네. 뭐 사실은 저희 학교가 원래 정문과 후문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하여튼 네. 그래요. 수원정.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유권자들 직접 접촉을 이제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아, 제가 원래 뭐 대학교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때 기분이 다시 새삼 이제 우러나면서 내가 진짜 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구나.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제가 요즘 새삼 체감하고 있습니다. 뭐 가을에 낙엽은 어디로 갔는지, 겨울이 되면 이 쏟아지는 눈은 누가 치웠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스토킹 하느라고. 네. 이런 책이나 쓰고
저도 그러고 연구실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 그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또 이제 소방서를 또 한번 갔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요즘 워낙이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과 연관돼 막 이런 사건들도 네.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트라우마가 어떤 건지 음. 그런 것들을 지금 새삼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어. 너무 이 기회가 제게는 굉장히 학습의 기회가 되고 굉장히 고개가 숙여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수원 이렇게 다니시면서 유권자들 만나고 네, 또 네, 상가도 네, 보고 네, 하실 네, 텐데 네. 수원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까? 도심이 이제 상당 부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서 네. 문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옛날에 제가 99년도에 수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도심권이 굉장히 활발한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네. 학교 앞에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이제 길이 있어요. 화성 행궁까지. 근데 거기가 지금 다 비었어요. 그래요? 유리창만 덩그마니 있고, 예, 이게 뭐 다 자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그 전통 보존 지역이라 가지고 예. 개발이 또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수원시장이 그런 부분 조금 완화한다고 한층 정도씩은 더 올릴 수 있게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게 경제가 회복될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주 거대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인센티브도 금년에 못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 내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재정 건전성이 뭐 거의 한 40점 뭐 옛날에 한 7, 80% 됐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 후보들 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는 LH공사 사장했던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산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했던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진영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이 다 당선이 돼서 들어간다면 바로 이런 힘들이 모여야 그렇습니다. 이게 수원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저희가 이제 후보군끼리 서로 의논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개발과 성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우리는. 그리고는 거기다가 저는 안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발과 성장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이게 수원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에 마지막 출연자로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정 예비후보 수원정입니다. 후문이 아니라 경희대학교가 있는 수원정.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네, 경희대학교 아니고.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있는 수원정의 예비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정 예비후보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새해는 갑진년입니다. 용의 해이기도 하고요. 용이라고 생각하면 승천을 우리가 금방 눈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좋은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댓글 읽어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 슈퍼챗 하시면서 이런 댓글 보내주셨어요. 수정에서 태어난 수정 같은 수정님, 국회도 수정해 주시길.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